안녕하세요, 지명입니다. 소소하게 월세를 받을 만한 물건이 있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허계동에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궁화 지능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거든요. 이 건물입니다. 이 옆에 바로 외곽순환이 있지만 워낙 높아서 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니고요. 축소를 해보시면 이쪽 위쪽에 범계역이 있고요. 이쪽이 학원가죠. 평촌 학원가 쪽이고 이쪽은 거의 뭐 끝에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아파트 내부에 있는 상가이긴 하지만 뭐 바로 옆에 신호등이 있어서 옆에 아파트, 그다음에 이쪽에 신호등이 있어서 이쪽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가장 큰 수요는 당연히 이 무궁화 지능 아파트 여기겠죠.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굉장히 조그만한 상가입니다. 자, 물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에 나와 있는데요. 감정평가는 1억 1,300만 원인데 2층입니다. 그래서 1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그 상가의 영향을 뭐 왔다 갔다 사람들 많이 하는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으로 운영을 영어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 물건 월세가 500에 45만 원인데요. 2019년도에 사업 등록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등기부상을 보시면 이게 조금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2019년 6월 25일 할 당시에 이미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가압류 금액이 이 금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사실 월세 45만 원이다 45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 뭐 한 10달만 내지 않으면 보증금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없이 들어온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사진상으로 좀 보면 뭐 그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보시면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끝에 있잖아요. 윤 선생 뭐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 거의 인테리어는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어느 정도 조금 수정한 정도로 그렇게 좀 한 걸로 좀 보여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500에 45만 원일 때 과연 이 물건을 입찰을 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좀 메모장으로 좀 작성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물건 감정평가 금액인 1억 1,300만 원, 1억 1,300만 원에 낙찰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권에 1억 1,300만 원에 낙찰 받는다면 취득세는 상가임으로 4.6%이고 그 다음에 등기비용 이것저것 합쳐서 대출을 받을 테니 1.2억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비용은 1.2억. 그리고 이 낙찰가의 80%를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은 9,04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것이므로 약 현찰은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1.2억에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니까요. 자, 이 3천만 원을 이자를 3%로 가정을 했을 때 3%로 물론 더 뭐 4%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3%를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로 계산을 하면 월 22만 6천 원을 내야 되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될 겁니다. 이 9,040만 원에 대해서요. 9,040만 원에 대해서 이 3%면 월 22만 6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잖아요. 다시 임차인을 내주면 그러면 3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2,500만 원 상태에서 현재 세입자 월세 45만 원 받잖아요. 45만 원 받으니 이 45만 원에서 대출이자 22만 6천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22만 4천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22만 4천 원이 남는 거죠. 자, 그렇다면 22만 4천 원인 경우에 22만 4천 원 22만 4천 원이 남는 경우에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월이니까 연으로 바꾸면 곱하기 11을 해야 되겠죠? 그럼 268만 8천 원에다가 내가 들어가는 금액은 2,5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2,500만 원을 나누면 얼마가 나오나요? 수익률은 10.7%가 나옵니다. 10.8%? 뭐, 10% 이상이 나오는, 뭐, 그 정도 수익률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생각을 못한, 빠진 금액이 뭐가 있나요? 당연히, 월세를 22만 4천 원을 받는 거에 대한 소득세. 지금 소득세가 빠져 있고요. 소득세 부분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소득세 부분 빠져 있고. 그리고, 공실이 된다면 공실 비용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공실이 되면,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월세는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꼭 가셔서, 현장 가셔서 재계약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좀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안 보이지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물건 1개, 2개, 3개, 10개를 받으면, 야, 그러면, 22만원짜리 10개 받으면 200만원이 넘게 수익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출이란 게 지금 9,040만원을 대출 받잖아요. 현재 대출을 받으면 9,040만원 상태에서 또 하나 물건을 대출 받으면 9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8억이 되고 2.7억이 되고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만 따지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해줬었는데, 지금은 대출을 그렇게 해주지 않고 기존의 대출을 얼마나 했는지 다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 과연 이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당연히 DTI를 계산하는 거죠. DTI를 계산했을 때 꼭 상가라고 해서 상가니까 상관이 없다, 무조건 대출 계속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없이 대출이 나올 수 없으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이 지금 신건이 1억 1,3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아까 10.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와, 수익률이 이 정도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가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금 넣어놓으면 1, 2%인데 1에서 2%대밖에 안 되는데 5%만 나오는 상가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수익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3%만 나와도, 뭐 강남권은 3%만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인데, 자, 보다시피 아파트도 크지 않고 적고, 그 다음에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을 만한 그 조그만한 상가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대출을 한없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지금 용산이잖아요. 용산이다 보니 이런 물건은 저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 이런 거는 수익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정말 여기 아파트에 살거나, 이 지금 아파트 보시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시거나, 뭐 이 아파트나 이 근처, 정말 이 바로 근처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일 있을 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면 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정도, 소소한 그 정도 수익률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10%가 넘어가지만 이건 뭐 가장 잘 됐을 때 얘기니까 당연히 이하도 될 수도 있잖아요. 대출이 뭐 덜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대출 이자가 3%가 아니라 뭐 4%가 된다든가, 그럼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물건이 만약에 이 신건에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일에 유찰이 될 것이고, 유찰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찰이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입찰이 또 들어오면 거기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계산할 건지, 그런 계산을 해보면 나한테 적당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얼마에 낙찰되는지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이 정도 물건을 접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신건에 낙찰된다면 이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10.5% 정도면 적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파트 상가라는 거죠. 아파트 상가는 그나마 좀 수익률이 안정적이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